네, 교육 목차는 뭐 오늘 계속 뭐 제가 거의 한 10주 넘게 교육했던 것 같은데 쭉 참석하신 분들은 뭐 당연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이 오늘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엑셀 파워쿼리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엑셀 테이블, 파워쿼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엑셀 테이블이 꼭 필요한데 테이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웹 크롤링 방법, 이제 호갱노노 데이터를 웹 크롤링 이제 웹에서 데이터를 엑셀 파워쿼리로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웹 크롤링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습까지 이렇게 교육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 호갱노노 교육에 앞서서 제가 지금 이 부동산 데이터에 관해서 지금 자동화 교육을 5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여기 보시다시피 거시 환경 분석 자동화,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전국 그리고 지역별로 분석 자동화, 3단계는 이제 세부 지역별로 또는 단지별로 분석 자동화, 네 번째는 이제 지역별로 임장 보고서 작성 자동화, 뭐 임장 보고서 있지만 지역별, 단지별로 PPT 자료를 이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이제 전국에 해당하는 급매물. 저는 KB 시세 대비 더 싼 급매물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급매물 추출 자동화까지 이렇게 부동산 데이터에 관해서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오늘 호갱노노 교육은 이제 3단계에 해당하는 세부 지역 단지별 분석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1, 2단계 그리고 3단계 네이버 부동산 매물 수집까지는 제가 지난 교육, 기초, 심화, 고급 교육까지 해서 교육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1단계, 2단계에서 이제 3단계 호갱노노까지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하는지 제가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경제지표 대시보드라 해서 엑셀 파워쿼리로 크롤링하는 데이터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그냥 데이터에서 모두 세로 고침 또는 단축키로 컨트롤 알트 F5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경제지표 대시보드 관련해서 이제 경제지표가 각 여러 행정기관, 각 기관별로 다 발표를 하는데 특히 그 기관별로 발표할 때 코시스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이제 다 이제 취합을 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코시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데이터에 한해서 제가 어떻게 크롤링 하는지 이 교육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 외에 제가 기본적인 이제 경제지표는 제 블로그에도 무료로 이제 전체 풀 버전은 아니지만 이 무료로 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제 블로그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다음 주에도 이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기존에 교육 들으셨던 분들은 이 유료 교육 들었을 때 이 파일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지표 대시보드, 이제 경제지표에 해당하는 미국 기준금리, 미국 통화량, 우리 부동산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국내 경제지표들이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 통화량, 그리고 한국의 기준금리, 다음에 한국의 통화량, 밑에도 있긴 하지만 미국의 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제 예금 대출 금리, 경상 무역 수지, 다음에 전기 대비 GDP 성장률, 그리고 전 동기 대비 성장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동향조사 안에 있는 소비자 심리지수, 이제 심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모든 데이터들이 다 과거에 해당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행지표라 봐서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전국의 미분양 데이터. 당연히 이 데이터들은 각 지역별로 세부 데이터가 있고요. 그냥 대시보드에서는 아주 킥하게 보기 위해서 요약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KB 파란색은 매매지수, 전국의 KB 매매지수, 주황색은 KB 전세지수, 그리고 이 회색 음영의 그래프는 전세가율, 전국의 전세가율, 그리고 물가지수, KB 매매지수, 그리고 PIR, 인천, 서울, 경기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KB 기준의 PIR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시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왜냐하면 언론에서 다 매달 그리고 매 분기 이게 지표들이 발표할 때 언론 기사가 발표되죠. 제 언론에서 근데 발표할 때 물론 다 팩트 기반으로 발표하긴 합니다. 사실 기반으로 발표하긴 하지만 이 안에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제 거시적으로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사실도 섞긴 하지만 사실 공포에 입각해서 기사를 내야지만 조금 더 사람 이제 조회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 편향돼서 조금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거시적으로 대시분들 경제 지표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 5단계 중에 1단계는 이렇게 경제 지표를 거시환경 분석을 자동화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뭐 부동산 데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동산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 뭐 21년, 22년부터 이제 감소하고 있다가 KB 기준으로 지난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전국은 아직 마이너스 0.02% 하락하긴 했지만, 어쨌든 하락은 점점 멈춰 가고 있다. 제가 이번 블로그에서도 이제 세부 단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사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하락하는 단지가
멈추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 왔을 때 전국의 단지를 쭉 살펴보니까 상승한 단지는 오히려 더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KB 시세가 상승한 단지는 오히려 줄었는데 하락하는 단지가 오히려 더 많이 줄어서 이제 보합이죠. 상승도 하락도 안 하는 단지들이 오히려 더 많아서 지난주나 이번 주나 마이너스 0.02% 동일했다. 근데 그 안에 단지 구성은 조금은 달랐다라는 거고요. 사실 뭐 지금 좀 아쉬운 거는 결국 어, 부동산이 가격이 움직이려 하려면 이 전세가 그리고 전세가율인데 전세가율이 아직 많이 낮다는 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뭐 가격이 지금 뭐 오른다 하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뭐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전세가율이 조금 떨어진 게 조금 아쉽다. 물론 이제 현재는 이제 전국 기준으로는 지지하고 있고 지역별로는 좀 편차는 있긴 하지만 현재는 이렇다. 이렇게 이제 1단계에서 거시환경 분석할 때 킥하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2단계에서는 제가 심화 교육할 때 이 대시보드를 공유하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KB 매매 전세 지수, 전세가율, 그리고 시세지도 만드는 것까지 다 무료로 교육을 했고, 제 카페 가면 다 템플릿까지 무료로 돼 있으니까, 혹시나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제 카페 가면 다 무료로 공유되어 있는 파일들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시세, 공급, 수요 이렇게 나눠서 저는 대시보드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KB 매매 전세, 전세가율, 그리고 공급 안에 공급 물량, 연도별로, 그다음에 수요의 인구수와 세대수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 매매 데이터 지난주 대비 이제 크게 도별로 그리고 시군 구별로 다 볼 수 있고 1년 전 대비, 2년 전 대비 지금 당장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1년 전 대비보다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2년 전 대비보다 얼마나 더 많이 올랐는지 좀 데이터 왜냐면 지금 다 크롤링 할 수 있으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실제로 KB는 86년 1월부터 다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으니까 86년 1월부터 지금 2023년 8월 6일까지 데이터가 공유돼 있으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겠죠. 이런 데이터를 좀 더 펼쳐서 시계열로 볼 수 있는 게 그렇게 엑셀 파워 쿼리를 통해서 하면 자동으로 쉽게 크롤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빅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받아왔으면 이제 이 안에서도 좀 더 추려야겠죠. 이게 당장 뭐 세종시가 이번 주에 0.08% 올랐지만 이제 1년 전 대비하면 마이너스 13%더 감소했고요. 2년 전 대비하면 마이너스 17%더 감소했고요. 이제 전국과 비교하면 이제 전국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감소하고 있고 이제 2년 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3%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세종이 더 많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많이 감소한 거겠지요. 이런 것처럼 이제 조금 더 추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 이제 거시 환경을 보면서 지금이 이제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지 아닌지 제가 보면 조금 더 추리는 작업을 해 가면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뭐냐면 그 특정 이제 시구 단위로 이제 봤을 때 이제 매매 지수거든요. KB 매매 지수 기준으로 각 시구별로 맥스 대비 가장 이제 20년 이후가 가장 높았던 지점 대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보면 전국 기준으로 22년 6월이 KB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거 대비 이제 7월 이제 월 KB 매매 지수로 봤을 때 마이너스 11%더 감소했다. 네. 시구별로 보니까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이 인천의 연수구고 22년 5월부터 지금 14개월 감소하고 있고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1% 감소했다. 대구 달서구 마이너스 20% 이렇게 쭉쭉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좋은 입지에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많이 떨어졌으면 다시 반등의 시기도 더 빨리 올 거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방금 KB에서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그걸 바탕으로 당연히 함수나 피벗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구 단위를 좀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경기 화성 지금 많이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을 했죠. 실제로는 제가 5월 달까지 봤을 때만 해도 인천의 연수구와 경기 화성이 가장 최고가 대비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많이 했었는데 경기도 화성은 이제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제 5번째 위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로 그래프 보면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조금 지금 작긴 한데 키워서 보면 하락했다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특정 지역을 추리는 작업을 저는 이제 2단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단계라고 하면 여기 전국 지역별로 분석 자동화 여기에서 KB 매매 전체 시세 그리고 전세가율 그리고 공급 물량이나 수요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대시보드로 줄여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호갱노노 오늘 실시간 인기 난자 지역 확인을 할 건데 그 전에 네이버 부동산 매물 수집 및 분석을 이제 지난주는 제가 여름 휴가서 한 주 좀 쉬었고요. 지지난주에 고급 교육할 때 네이버 부동산 매물 수집 이거를 이제 자동화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아파트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그리고 뭐
재건축, 재개발, 다세대, 다가구, 빌라, 상가 등등 네이버 부동산에서 공개하는 모든 부동산 유형에 대해서 자동으로 크롤링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교육을 했었고, 실제로 아파트 매매 기준으로 네이버 부동산 설명드리면 약 한 43만 개 정도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 43만 개의 데이터 중에 동 기준으로 이제 법정동할 때 동 기준으로 약 440개 동 정도 하면 보통 한 26만 개 정도 데이터가 수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전체 매물 중에 60% 정도 매물이 수집되는데, 이 매물을 제가 이 전국 급매물 추출할 때, 급매물 추출할 때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좀 샘플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건 5단계긴 한데, 이거는 제 5단계 교육은 아마 원래는 다다음 주에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좀 휴가 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계획했던 순서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5단계로 해서 이거는 아마 다음 달에 교육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 제가 어제 엊그저께 네이버 부동산 매물 한번 수집을 해봤거든요. 전체 25만 8천 개, 약 26만 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전체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아파트 거래 유형, 층, 가격, 공급 면적, 종료 면적, 확인 일자, 7월 20일, 27일, 최근 데이터들 있을 거고요. 평형, 평당가, 다음에 여기 KB 시세까지. 이제 KB 하이 시세가 있는 이유는 이제 저는 KB 하이 시세보다 더 낮은 매물의 가격들은 급매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KB 매매 시세일 수도 있고 한국 부동산원에서 공개하는 시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KB 매매 시세, KB 매매 평균 시세가 아니라 KB 매매 하위 시세 기준으로 이렇게 추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들을 여기서 급매를 체크하면 이제 이 전체 데이터 중에 급매물만 추출할 수 있고, 이 급매물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면 최저 시세 대비해서 마이너스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1억 8천이다, 이런 데이터는 아마 이게 보면 알겠죠? 어디냐, 한신무학 10억인데 시세보다 많이 싸긴 하네요. 지금 이거 네이버 부동산 모바일 버전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하고 있고, PC 버전에서는 KB 한국 부동산원, 그리고 R24, 114, 다 이렇게 시세 세 가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급매물인 것 같은데 아마, 네, 1층 저층이긴 하지만 조금 급매물로 보여진다. 뭐 최근 거래가 없긴 하네요. 21년 7월 기준 거래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런 금매물들을 전체 지역별로, 서울이면 서울로 추릴 수 있겠죠. 이렇게 전체 추려서 전국의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돼 있는 적어도 KB 시세보다 더 낮은 금매물들은 데이터 자동화를 하면 내 손바닥 안에 다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들을 이제 피벗을 활용해서 이제 지역별로 방금 이렇게 내가 원하는 지역을 데이터를 뭐 특정 도시구 동 이렇게 추려가면서 볼 수도 있고 평형대별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전국 단위로 좀 더 보고 싶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피벗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체 지역의 시구의 동에, 이제 이거는 전체 매물 중에 저는 이제 트루를 KB 시세보다 더 싸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이 KB보다 시세보다 더 싼 매물들이 이 정도 있다. 이걸 다시 동이 아니라 이걸 이제 합의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별로 줄이면, 현재는 제가 전체 동을 다 수집한 게 아니라 440개 동, 이제 매물이 많은 440개 동을 추려서 한 거라서 전체를 다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이버 부동산의 60%에 해당하는 매물을 수집해 보니까 지금 거제에 있는 고현동에 급매물이 많아 보인다. 급매물이 많다, 아니라 급매물률이 이제 257개 매물 중에 60개가 급매물이다. 그래서 급매물률이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뭐 도별로도 이렇게 추려봤고요. 약간 25만 8천 개 중에 15,000개 정도가, 약 6% 정도가 급매물이고, 실제로 제가 이 평균 급매물의 매매 전세가 차이를 보니까 서울은 4억 7천, 약 4억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고,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충청북도나 여기는 8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다. 실제로 뭐 아까 그 KB 데이터에서 전세가율을 보면 알겠지만 전국이나 서울이나 아직 전세가율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뭐 한창 차이가 적을 때는 뭐 70% 정도까지 전세가율이 높았는데, 현재는 뭐 많이 낮아졌죠. 이걸만 봐도 항상 뭐 유효 수요라는 게 당연히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들어가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겠지만, 실제 뭐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려고 하면 또 일부 투자자들도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전세가율 자체는 많이 낮기 때문에 여기선 좀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6월 25일 기준으로 한번 조사했을 때도 약 23만 8천 개 매물 중에 급매물이 16,000개에서 7% 정도고, 최근에 8월 5일 기준으로 했을 때도 5.9%, 그래서 급매물률은 1.1%더 낮아졌다. 확실히 어쨌든
금매라는 게 KB 하이 시세보다 더 낮은 거라 했으니까 제가 실제로 단지별로 시세 봤을 때도 그렇고 하락하는 단지들이 좀 멈추고 있다라는 걸 실제로 데이터로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시 단위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 피벗을 활용해서 30평대의 서울특별시에 전체 다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를 다 봐서 최저 시세 대비 한 마이너스 1억 1,500 정도 역삼동에 있는 경남 아파트가 싼 매물이 있고 전세가율은 58%다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기본 정보들 다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실제로 그 데이터들 피벗으로 돼 있으니까 볼 수 있고 이 매물이 마이너스 1억 1,500 정도 싸네요. 뭐 14억 6천 비싸긴 한데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저는 급매물 추출을 해서 보고 있다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 3단계에 해당하는 호갱노노 이제 데이터 늘 설명을 드릴 건데 호갱노노 데이터를 제가 일단은 이거는 제가 그 공유 드린 자료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는 이제 기존에 무료로 공유 드렸던 파일은 이제 도 기준으로 다 드렸던 파일이고요. 저는 전체 시군구. 그러니까 도 기준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경기도면 경기도에 해당하는 탑 100, 이제 100개에 해당하는 상위 100개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가 공유해 드렸고요. 저는 전체 시군구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서 공유해 드려서 표본 자체가 좀 다르긴 합니다. 표본 자체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오늘 교육 들으시면 바로 시군구도 직접 크롤링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교육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호갱노노가 그냥 제가 이 사이트에서 보면 호갱노노 여기 아파트 랭킹하면 실시간 있죠. 여기 들어가면 인기 지역의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그리고 실시간 어제 조금 느린데, 네, 어제,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 이렇게 데이터가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전국의 아파트가 어떤지 지역이 어떤지 어디가 인기가 많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뭐냐? 어디 아파트가 인기가 많구나. 그리고 어느 지역이 인기가 많구나. 라고까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들어가서 이 송도동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아파트 인기 있는 아파트에서 어떤 아파트가 인기 있는지 세부 정보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제가 그 공유드린 고객노노 파일을 보시면 저는 이 데이터를 모았죠. 지난날, 지난주, 어제, 실시간. 이렇게 데이터를 시계열로 나열한 거고요. 실제로 제가 이 크롤링을 했는데 제 일 단위로 계속 누적하다 보면 이 어제라는 단위를 매일같이 저장을 하면 이게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3년이 될 수 있고 계속 누적이 되겠죠. 이 누적되다 보면 그 시계열별로 일자별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호갱노노에 있는 이 기간별로 데이터를 봤지만 이렇게 보면 실제로 지금 제가 아마 교육 직전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약 11만, 실시간 기준으로 11만 7천 명이 호갱노노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고요. 실제로 11만 7천 명이면 적지 않은 표본이죠. 이것만 보면 적지 않은 표본이다. 근데 이 호갱노노 데이터를 다시 좀 그룹핑해서 좀 살펴보면 경기도 서울 지역이 약 70%, 거의 80, 70에서 80%, 인천까지 합하면 80%죠. 수도권에서 많이 보고 있구나. 오늘 실시간 기준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지만 이 기준이 10건인지 몇 건 이상인지 이렇게 적으면 집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나 지방은 좀 적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수도권 위주로 이 데이터는 조금 의미가 있겠구나. 내지는 지방에도 보고 있지만 현재는 수도권에 더 관심을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추정할 수 있겠죠. 어디까지인 건 추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호갱론의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한 달 데이터는 1,800만 데이터까지 누적이 돼 있고 실시간 단위로는 11만 7천 개. 제가 직접 한번 보니까 한 13만 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뭐 일요일 날 여름 휴가 기간이기도 하니까 좀 데이터가 적은 것 같긴 한데 약 10만 개 이상은 데이터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시군구별로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서 이거를 이제 랭킹을 한번 순위를 내본 거죠. 전국의 하성시, 지금 현재 보니까 하성시가 지난달이나 지난주나 어제나 실시간이나 계속 인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하성이 KB 시세로 봤을 때도 지난달부터 먼저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송파나 동대문이나 등등등 시군구별로 물론 이제 시군구가 인구수 이제 세대수나 인구수가 크다 보면 아무래도 더 관심 많는 지역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쭉 살펴보되 사실 투자 목적이나 이제 실거주 목적이나 이렇게 인기가 많은 지역들 계속 인기가 많았던 지역들은 벌써 많이 가격이 올랐거나 물론 지금 현재 시기는 뭐 가격이 오른다 낮다라고 표현하기 어렵긴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 점점점 인기가 많은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시군구지만 또 동까지 해서 동별로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어디가 점점점 인기가 많아지는지를 살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거고, 또 이제 경기도와 이제 피벗을 활용해서 이제 실거주 목적이면 전국을 해당할 필요는 없겠죠.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 안에서 어떤 지역이 인기가 더 많은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여기는 동이고 이제 단지별로 또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 이런 단지들이 더 인기가 많겠구나. 그래서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인기가 전국의 일간 방문자 1위죠. 2,630명이 현재 보고 있고요. 이거는 2025년 1월 입주 예정인 분양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현재 공유 드린 데이터는 기축, 현재 지어진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 예정이나 분양하는 단지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크롤링 할 때 조금만 바꾸면 이제 나는 분양하는 단지가 아니라 기축 아파트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크롤링 할 때 일부 좀 바뀌면 기축 아파트들도 다 볼 수 있다. 간단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단지별로 어디가 인기 많은지, 방금 이거는 분양 단지라서 현재 이 해당하는 이문동, 동대문 이문동 지역의 레미안 라그란데 아파트가 현재 실시간 기준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원하는 지역에 하서역 파크프루지오 이렇게 들어가면 현재 장안구 월간 방문자 1위고 전체 지금 1,040명이 보고 있다. 이렇게 세부 지역들까지 순위뿐만 아니라 링크까지 제가 포함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난달, 지난주, 어제 실시간 이 데이터 시계열로 모아서 이렇게 흐름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갱노노 이렇게 크롤링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지금 벌써 30분이 지나갔는데 실제로 뭐 크롤링하는 거는 간단하니까 제가 이제 진짜 오늘 크롤링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단계 지역별 임장 보고서 작성되는데 임장 보고서라 했지만 PPT를 작성을 자동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임장이든 또는 지역의 보고서를 PPT로 작성할 때는 못해도 최소 30분 정도는 잡아야겠죠. 30분도 그냥 뗐다 붙였다 하는 시간이고요. 실제로 이걸 작성하려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건데, 제가 뭐 블로그에 포스팅하긴 했지만, 혹 이제 부동산 지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제, 이 자동화할 때 저는 이 서울 송파구를 했지만, 실제로 이 데이터를 시군구가 250개 시군구가 있고 동 단위로는 5,000개가 넘으니까 예를 들어서 5,000개 동을 입력을 해놨다. 그리고 자동화를 돌렸다 하면 5,000개에 해당하는 동이 다 자동으로 PPT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다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금 부동산 지인에서 해당하는 제가 일단 샘플만 들고 온 겁니다. 제 공급 물량들 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스크래핑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제 엑셀로 데이터를 붙이고 제 엑셀의 모든 데이터들 거래량, 시계열, 시세, 지역별 시세, 단지별, 미분양, 면적별 공급, 지역별 공급 이런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엑셀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엑셀에서 가공을 하고 다음에 이 PPT 템플릿에 다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위치까지 다 지정을 해가면서 그리고 호갱노노 이 데이터들도 다 가져와서 다 캡처해서 붙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PPT 작성이 다 자동으로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다음 장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방금은 시군구, 법정동 단위로 다 이렇게 임장보고서 PPT 작성을 다 자동으로 했으면 이제 단지별로 해당하는 기본 정보나 평형별 정보들 있죠. 저는 이제 송도가 가장 매물이 많아서 했는데 이런 기본 정보들, 매물 정보들, 그리고 네이버의 시세 정보들, 매물 정보들까지 지금 다 단지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이런 것까지 다 작성이 가능하다. 자동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를 제가 아마 이 4단계 교육은 한 달 뒤에 아마 교육을 드릴 것 같습니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네, 교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는 5단계 부동산에 해당하는 5단계 교육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3단계 교육, 호갱노노 실시간 데이터 크롤링 하는 거를 설명드렸고, 이 첨부 파일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 이제 사용하실 때 이 보안 경고가 뜰 수도 있습니다. 뜨시면 이 컨텐츠 사용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 창이 뜨면 웹 컨텐츠 액세스에서 연결. 지금 이거는 아마 내용은 바뀌긴 할 건데 호갱노노 URL이긴 할 건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교육했을 때 네이버 주식 크롤링하는 방법이었는데 어쨌든 이 URL 주소는 상관없이 연결 클릭하고 개인정보 수준에서 체크 클릭하고 저장을 하면 제가 그 템플릿 및 정보 파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컨트롤 알트 F5 또는 엑셀 메뉴에서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 한번 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걸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 번 클릭하면 이제 로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겁니다. 이제 피벗을 한 번 더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한 번 더 새로 고침을 더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새로 고침을 2번 눌러주시면 피벗 데이터까지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은 들었는데, 그럼 이제 엑셀 파워 쿼리가 뭐냐? 왜냐면 저는 엑셀 파워 쿼리로 크롤링 하는 법을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엑셀 파워 쿼리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한 내용입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 다음에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마디로 외부 데이터, 이제 호객노노 URL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런 내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가공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쿼리를 엑셀로 로드해서 차트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각화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저는 이것을 피벗 차트, 피벗을 활용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새로 고쳐서 데이터를 최신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방금 여기에서 고객번호 들어가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엑셀에서 모두 새로 고침 클릭하면 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엑셀 파워 쿼리의 정의입니다. 한마디로 외부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져와서 새로 고침까지 가능하고 시각화하면 된다. 이 데이터를 다 크롤링할 때 코딩 없이 다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할 때는 M365 버전을 설명드릴 건데, M365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테이블 범위 또는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워 쿼리 편집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 메뉴들을 활용하면 코딩 없이 다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이제 2016 버전에서는 이제 M365 밑에 있는 버전들에서는 이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다 원본에서 웹을 클릭하면 이제 웹 크롤링, 그리고 새 쿼리에서 쿼리 결합에서 쿼리 편집키 시작을 클릭하면 이제 파워 쿼리 편집키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버전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가급적 이제 M365 버전을 좀 사용하리라고 좀 권하는데, M365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화된 버전의 함수나 기능들, 이게 뭐 엑셀뿐만 아니라 PPT, 워드 등등 다 사용 가능하고, 다음에 이제 원드라이브라고 해서 클라우드죠. 이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무료가 아니죠. 뭐 유료고, M365라는 게 구독형이니까 월 요금을 조금 내면 사용할 수 있긴 한데, 이제 원드라이브에서 클라우드 활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나중에 크롤링을 하다 보면 데이터가 점점점 많아지면 저는 이제 크롤링 컴퓨터를 별도로 넣어서, 자, 크롤링 컴퓨터에서 너는 계속 크롤링만 해라. 그리고 이 크롤링 컴퓨터에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면 제 이제 메인 컴퓨터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면 나중에 진짜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되니까 M365를 쓰면 좋다. 라고 그냥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고, 필요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들어가서 사용 가능하니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 파워 쿼리를 쓰려면 이제 엑셀 테이블을 활용해야 되는데, 엑셀 테이블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메뉴에서 삽입의 표를 선택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엑셀 데이터를 범위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삽입의 표에서 이 표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 표가 음영이 아마 바뀔 겁니다. 이 테이블로 담아야지만 엑셀 파워포에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 테이블 기능은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꼭 테이블을 만들어야지만 엑셀 파워포에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 가능하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테이블은 방금 이 메뉴에서 삽입해서 표를 쓰거나 단축키 컨트롤 T 누르면 이제 만들기 이 팝업 창이 뜨니까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웹 크롤링 방법은 제가 이제 실제 화면에서 보면서 설명드릴 건데, 각 사이트, 이제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저는 크롬을 사용하고요. 크롬뿐만 아니라 엣지를 쓰든, 뭐 네이버 웨일을 쓰든, 다른 브라우저를 쓰든, F12 단축키를 누르거나 개발자 도구라고 메뉴에서 누르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런 창에서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여기서 올이나 XHR 선택하면 이런 해당하는 네임이 뜨는데, 이게 우리 눈에서, 웹에서 볼 때는 그냥 잘 가공된 데이터가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뒤에서는 이런 주고받는 작업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주고받으면서 이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웹크롤링해서 가져온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실습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이제 호객노노 URL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웹 크롤링 할 때 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는 거라서, 이 헤드 URL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물음표를 기준으로 이 물음표 앞에는 헤드 URL이라고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른 제 데이터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뒤에 있는 변수에 해당하는 물음표 뒤에 있는 이 URL 주소는 바뀌긴 한데 이 헤더 URL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뭐 네이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이터 크롤링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URL 주소를 볼 때 물음표를 기준으로 앞과 뒤를 살펴보고 이 변수, 이제 물음표 뒤에 있는 데이터를 바꾸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직접 이제 바뀔 수가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호객노노에서 이 랭크 데이터 타입은 이 0은 실시간입니다. 2는
이게 0이 아니라 2가 되면 어제고요. 4가 되면 지난주고 이게 6이 되면 지난달입니다. 그리고 리전 코드는 이 10일 부동산 데이터 클릭할 때 나중에 코드.go.kr 들어가면 우리 전체 전국 250개 시군구의 법정동 코드 전체 법정동의 시군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에서 10자리는 법정동, 동 기준에 해당하는 코드 숫자고요. 5자리, 11 만약에 000 하면 서울에 해당하는 시군구 코드입니다. 시군구죠. 종로구, 뭐 강남구 이렇게 시군구 코드는 이 5자리 코드고요. 이렇게 2자리 코드는 도에 해당하는 코드다. 그래서 이 11은 도다. 예를 들어서 26이면 이 코드는 부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크롤링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헤드 URL을 바꿔가면서 오늘 데이터를 크롤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이제 커리를 복제하면서 전국 도별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를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쉽습니다. 그냥 복사 나중에 하나 샘플로 만들고 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매개의 변수를 활용해서 도별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만들기는 쉬운데 오늘 아마 처음 설명 들으시면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어려워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녹화분도 제 카페에 업로드할 거고 이 매개 변수를 활용하는 거는 제 카페 가면 네이버 부동산 매물 수집하는 거나 다른 기초교육 이제 무료로 공유하는 교육 공유하는 자료에서도 다 매개 변수 좀 설명드린 자료들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려도 제가 아마 당장 이야기는 어려우실 거니까 카페에서 복습해 가면서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뭐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 커리 복제하는 거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다음에 다른 크롤링 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매개 변수까지는 다행히 뭐 기초적인 데이터가 지식이 있으면 이해가 가능하실 건데 여기까지 이해 못해도 당연한 거다. 나중에 계속 복습해가면서 데이터를 크롤링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호객노노 들어가시면 처음 호객노노 들어가면 저 여기 실시간 있죠? 여기 실시간 클릭하면 여기 인기, 지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아파트로 해서 제가 한번 크롤링을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F12 단축키 누르면 이런 창이 뜬다 그랬죠. 단축키 F12 또는 여기 아마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 클릭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크롬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엣지나 다른 뭐 메일이나 거의 화면은 비슷하니까 어쨌든 크롬에서 보시는 자료고요. 화면이고요. 여기 개발자 도구 들어와서 네트워크 클릭하고 처음에 아마 올로 돼 있을 건데 XHR 처음에 이게 안 뜰 때는 F5 새로 고치 한 번 더 클릭하면 쭉 뜰 겁니다. 이렇게 우리 화면에서는 보여지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주고받으면서 이런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담겨져 있는 이제 레미안 라그란데나 뭐 동탄 레이크 파크나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을 가져올 건데 이제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하나하나 클릭해 봐야겠지만 이럴 때 특정 변수들을 이제 변수라는 게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것들을 바꿔가면 쉽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이 실시간 돼 있지만 어제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데이터가 있는데 어제로 하면 뭐가 추가돼 있냐? 이게 하나 추가됐죠. 그러면 다시 지난주로 하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데 파퓰러 기준에서 뭐 어떤 데이터가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지난주 하면 지난달로 하면 또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파퓰러가 계속 규칙적으로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는 거죠. 여기에서 파퓰러 클릭하고 난 다음에 프리뷰 하면 이 데이터를 미리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 뭐 동해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문동, 송도동 이런 동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지금 지역을 보면 송도, 서초, 자양, 반포 이렇게 해당하는 데이터들이 뭔가 좀 다르긴 하지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거는 그리고 또 한번 이 데이터를 보죠. 이 프리뷰 보니까 아무 데이터가 없고 다음에 이 파퓰러 다시 보니까 프리뷰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은 뭐냐? 이 파퓰러에 있는 데이터 안에 어떤 데이터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이 담겨져 있겠구나. 그럼 다시 실시간으로 돌아가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이 헤더에 해당하는 URL을 복사해서 새로운 이제 창을 만들고 입력해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가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엑셀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엑셀에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데이터에서 웹을 클릭하면 아까 저는 M365 버전이고요. 실제로 2016이나 그 이하 버전에서는 여기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클릭하면 방금 제가 보는 화면이랑 똑같이 나올 겁니다. 데이터에서 저는 M365 버전이니까 웹을 클릭해서
복사해서 확인 누르면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여기에서 이 레코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여기 보면 밑에 미리 보기 가능한데 한 번 더 클릭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보면 뭐 초록색이 몇 가지 나오죠. 이거는 제가 미리 이제 알고 있으니까 설명드린 건데 이 오버홀이라고 하면 전체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모든 단지들이 다 있는 데이터고요. 아까 이 노멀에서는 여기에서는 아까 그 분양 단지들을 다 제외하고 이제 기축 단지들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은 아까 인기 있는 동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그래서 이 리스트에서 제가 그 공유 드린 파일에서는 이 오버홀로에서 분양까지 다 포함된 단지들이고요. 오늘 이제 교육 들었으니까 나는 기축 아파트만 보고 싶다. 그럼 이 노멀에 해당하는 리스트를 들어서 클릭하면 됩니다. 오버홀에서 리스트를 클릭하면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한번 샘플로 클릭하면 이 레코딩 하면 밑에 미리 보기 보면 아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 아까 전에 봤듯이 레미안 라그란데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현재는 2,582명이 아까 3,000명인데 좀 줄었네요. 그래서 2,582명이 지금 보고 있구나. 아,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 테이블로 있죠. 항상 파워쿼리 데이터는 테이블로 담겨야지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테이블로 클릭하면 여기서 확인 클릭하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다시 한번 담겨져 있고요. 여기에서 양갈래 하살표 클릭하고 여기 있는 원래 열 이름으로 접두사 사용을 체크 해제. 이게 체크하면 이게 컬럼 1의 해시, 컬럼 1의 리전 네임, 컬럼 1의 시도 네임, 컬럼 1의 시군구 네임 이렇게 좀 여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열이 길어져서 자, 이 열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하는 단지의 데이터들. 이거를 닫기미 로드하면 데이터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전국의 상위 100개 지역에 인기 있는 아파트 고객 연도 데이터를 다 가져왔다. 라는 거를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사용할 때 모두 새로 고침 클릭 한번 하면 데이터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배우시면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크롤링 하는지까지가 오늘 설명이 끝난 거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전국으로 가져왔지만 이제 변수를 바꾸면 다른 데이터들을 다 가져올 수 있다 그랬죠. 이 변수라는 게 지금 저는 방금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이거를 한번 어제로 바꿔볼게요. 어제로 바꾸면 뭐가 바뀌었나? 여기 페이로드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변수에 해당하는 데이터거든요. 아까 그 전에 했을 때는 이 페이로드 안에 트렌드 타입의 0이고 에어리어 넘버가 0으로 돼 있죠. 근데 방금 바꿨을 때는 다시 제가 이걸 바꿔볼게요. 이건 어제고 이거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랭크 데이터 타입이 0이고 리전 코드가 0000이고 어제 데이터는 랭크 데이터 타입이 2고 리전 코드가 000이다. 그러면 이 랭크 데이터 타입만 숫자를 바꾸면 실시간 이거는 어제고 이거는 실시간이고 제가 다시 지난주를 바꾸면 여기 지난주 랭크 데이터 타입이 4로 바뀌었죠. 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 헤더 들어가면 여기 보면 아까 그 헤더를 여기 물음표 뒤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랭크 데이터 타입이 4가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랭크 데이터 타입이 0이고 또 위에서는 랭크 데이터 타입이 2고 그러니까 랭크 데이터 타입을 2, 4, 0, 2, 4, 6을 바꾸면 여기에 해당하는 실시간 어제, 지난주, 지난날이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지 다시 이거 헤더 복사해서 붙여 넣어보면 이 데이터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이어서 제가 이 랭크 데이터 타입은 이거를 0, 2, 4, 6 바꾸면 이렇게 해당하는 시점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다시 이거를 전국을 서울로 한번 바꿔볼게요. 서울로 바꾸면 아까랑 다르게 랭크 데이터 타입은 뭐 4, 아까 0, 2, 4, 6 바뀐 거 알았으니까 근데 리즌 코드가 바뀌었죠. 아까 0이었는데 1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거를 부산으로 바꾸면 리즌 코드가 26으로 바뀌었죠. 부산은 26이구나. 대구는 27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방금 헤더에서 이 물음표 뒤에 있는 이 숫자들을 바꾸면 내가 원하는 전국에 해당하는 지역들 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 샘플로 가져온 거에서 데이터에서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갔죠.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워쿼리 편집기 이건 M365 버전이고 아까 2016에서는 여기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파워쿼리 편집기 시작 들어가서 여기서 지금 저는 아까 보시면 여기 랭크 데이터 타입이 0이고 리전 코드는 00000 이거는 그냥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가져온 건데 일단은 이 실시간이 아니라 제가 2로 바꾸면 어제 데이터라 그랬죠.
이걸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걸 가져오려면 여기서 우클릭하면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를 클릭하면 하나가 복사됐죠. 이 커리는 이건 이름 시트의 이름인데 복잡하니까 제가 이거는 어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 원본에서 지금 이 0이 아니라 이걸 지우고 2로 바꿔볼게요. 2로 바꾸면 업데이트 되면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어제 데이터가 지금 24,726개. 어제도 레미안, 이건 실시간도 레미안 그란데가 2,582개 1등이라서 그런데 지금 데이터 바뀌었죠. 한마디로 지금 제가 여기 원본에서 변수만 바꿨는데 어제의 데이터를 가져왔다. 이 이름도 헷갈리니까 이건 제가 실시간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다시 복제해서 요거는 어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난주로 바꾸고 원본에서 4로 바꾸고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제일 마지막 가면 그러면 지난주에는 자양동에 있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복제를 하고 그러면 지난달 해서 원본에서 요거를 6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또 지난달 데이터 11만 계속 롯데캐슬 여기 자양동에 있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인기가 많네요. 그래서 여기서 닷기미 로드 클릭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방금 실시간 어제 지난주 지난달 전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가져왔고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전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만약에 이 실시간을 다시 복제를 해서 이거는 제가 실시간에 서울로 한번 해볼게요. 서울로 해서 방금 이 원문에서 이거 랭크 데이터 타입은 0이면 실시간이고 여기 리전 코드를 다 지우고 서울은 11번입니다. 11번으로 해서 하면 이제 서울에 아까 전국이 아니라 서울에 100개 상위 100개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실시간에 해당하는 지역들 다시 3천이 넘었네요. 아까 2천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것까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서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똑같이 방금 파워쿼리 편집기 들어와서 복제해서 그 지역 코드를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코드는 여기 마스터 시트에 가면 서울은 11, 부산은 26, 대구는 27 다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방금처럼 크롤링을 해서 파워쿼리 편집기에 들어가서 복제를 해서 그 변수들을 바꾸면 자동으로 크롤링을 할 수 있다. 코딩 없이. 아마 여태까지 이런 데이터를 자동화를 하고 싶었어도 아마 대부분 뭐 R이나 아니면 파이썬이나 기타 크롤링하는 데이터들은 다 코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쓰는 엑셀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코딩을 없이 크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나 처음 교육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엑셀 파워쿼리 통해서도 간단한 코딩들은 코딩 없이 크롤링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고급으로 들어갈 때는 이 파워쿼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파워쿼리가 아니라 제가 UiPath라는 RPA 툴, 이제 로봇이 자동으로 프로세스로 오토매틱하는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도 무료거든요. 그 RPA를 활용하면 이 엑셀 파워쿼리가 안 되는 것들은 UiPath에서 다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드린 가장 간단한 버전의 크롤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매개 변수 활용해서 하는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녹화 영상 그리고 다른 카페의 그 파워쿼리 편집기 통해서 매개 변수 활용하는 거 있으니까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샘플로 실시간 어제, 지난주, 지난달에 해당하는 전국, 도에 해당하는 URL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새로 하나 가져와서 보면 여기 URL이 다 있는데 이 0번이 아까 전에 실시간으로 했고 11, 26, 27, 28에 해당하는 전국 도에 해당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다 가져왔죠.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URL로 만들어 놓고 전체 범위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T 누르면 아까 테이블 이제 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파워쿼리는 테이블을 꼭 활용해야지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표 만들기 클릭해서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저는 이제 M365 버전 2016 버전은 테이블이 아니라 아까 데이터에서 기타 원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고요. 2016 버전에서도 여기 보면 데이터에 테이블이 있네요. 이 테이블 클릭하면 담을 수가 있습니다. 전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열 복제는 하나하나를 다 만든 거지만 이 매개 변수라는 거는 샘플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샘플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다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는 샘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샘플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다 자동으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개 변수를 만들 건데 이 매개 변수를 만들 때는 처음에 샘플 URL을 하나 복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 관리에서 새 매개 변수 클릭하고 이름은 아무거나 하면 상관없고요. 여기서 아까 이 URL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이제 매개 변수가 하나 만들어졌죠. 여기에서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 클릭하고 난 다음에 여기 URL에서 매개 변수 클릭하면 아까 만든 그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URL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샘플로 만든 URL을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왔죠. 이 방금 이 샘플로 해당하는 URL은 제가 제일 위에 있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URL 이 11이니까 서울에 해당하는 샘플이고요. 이 데이터에서 다시 샘플로 그냥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레코드 클릭하고 초록색 오버리스트 클릭하고 테이블로 담아주고 난 다음에 확인 클릭하고 양갈래 화살표 여기 이제 원래 열 이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하고 확인 클릭하고 이렇게 샘플로 이제 서울에 해당하는 샘플 URL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 4개의 변수 함수 함수 이름도 상관없는데 그냥 원하는 이름 만들고 난 다음에 확인 클릭하면 제 매개 변수 함수라고 해서 샘플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 샘플 만든 거를 다시 표 1, 아까 전에 테이블 만든 거 URL 주소에서 여기에서 열주가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함수 옵줄 클릭하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함수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창이 뜨죠. 계속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개인정보 수준 뜨면 체크하고 저장. 그럼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지금 이렇게 초록색 빗금 무늬가 친 거는 에러가 떠서 그런 거거든요. 이 에러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호갱론에서 보면 이게 너무 적어서 지난주 말고 실시간 하면 너무 적어서 아파트에선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뭐 이게 실시간 지역별로 좀 나오긴 한데 너무 적은 인원이라서 아마 이게 단지별로 몇 명 이하면 집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주도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건데 여기 클릭하고 홈에서 행 제거해서 오류 제거 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양갈래 살표 펼쳐주기에서 확인 누르면 이제 데이터를 다 가져왔고요. 닫기미 로드 클릭하면 이제 전국의 도별로 해당하는 데이터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 표 1에 851개에 해당하는 전국 단지 데이터를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여기 샘플로 해서 여기 시군구 250개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코드 번호까지 다 넣었으니까 그럼 이 URL에서 11이 아니라 여기 종로군데 111010에 해당하는 111, 110 해당하는 URL을 가져와서 이걸 만들면 전국의 시군구 데이터를 다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호갱노노 크롤링하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나 오늘 교육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이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처음 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게 뭘 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최대한 설명을 쉽게 드린다고 해도 당장에 질문할 거리가 생각이 안 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카페나 블로그나 그리고 제 메일이나 어디든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언제든 질문 주시고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딱 10초만 기다리고 질문 없으면 다음 주 강의 공지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개 변수는 좀 빨랐죠. 이거 제가 나중에 교육 끝나고 카페에다 영상 올릴 거니까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호갱노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파워쿼리 하는 것들도 기초교육 메뉴에 들어가면 다 있으니까 거기 있는 녹화 영상 그리고 템플릿들도 다 무료로 공유를 드렸거든요. 네,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VBA가 어렵죠. 이제 코딩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접근이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VBA로 배우려고 했다가 어려워서 접근을 안 하고 이 파워 이제 엑셀로 하다 보니까 이런 쉬운 기능이 있어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었고요. M365를 구매하는 방법. 상관없죠. 뭐, 제가 이 건태님은 그 2016이 안 돼서 아까 전에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2016도 제가 그 프로페셔널 플러스 말고 다른 버전에서는 퍼스널 버전은 됐었는데, 이 버전마다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페셔널 플러스 버전에서는 되긴 했는데, 요거는 제가 다른 이제 컴퓨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른 프로그램 이제 2016이 아니라 2019든 22든 21은 구입해서 해도 상관없고요. 실제로 저희 그냥
엑셀 다운로드 하면 이제 각 포스팅 블로그에 있는 보면 무료로 인증키 주는 자료들 있죠. 그런 거 사용해도 물론 그 인증키 사용할 때 가끔 이제 랜섬웨어나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안 돼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저 실제로 이제 제가 안 쓰는 오래된 컴퓨터 이제 크롤링 테스트 할 때 그 컴퓨터에는 그렇게 키 활용해서 무료로 돼 있는 키 활용해서도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사용하고 상관없고 방금 꼭 M365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2016은 네, 맞습니다. M365는 구독형이고요. 월로 하거나 연간으로 하거나 연간으로 하면 그 월 한 11,000원? 그래서 월에 한 12만, 연에 한 12만 원 정도 하면 각종 이제 새로운 기능들이나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제가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보통 저도 이제 핸드폰 할 때 사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핸드폰 사진을 자동으로 백업할 때 원드라이브 클라우드로 하는데 아마 핸드폰에서 원드라이브 아마 기본으로 5기가인가 주긴 할 건데 이걸 하면 테라바이트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이건 그래서 저는 M365로 저는 쓰고 있고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M365 아니라도.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제가 사실 사용하진 않긴 한데 이렇게 파워쿼리 기능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URL로 크롤링을 할 수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매개 변수나 이런 기능은 아마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거기에서는 함수를 활용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카페에서도 처음 교육 내용 모두 받아서 공부, 네, 기초 교육들은 다 받아서 교육하면 되고요. 다음에 심화나 고급은 좀 유료긴 한데, 제가 뭐 고급이나 유료나 다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담 안 되는 가격으로 아마 심화 교육에서는 제가 총 교육 드린 게 6개 정도 된 이제 과제 가지고 5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럼 이제 개당 해봤자 뭐 8천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아마 크몽이나 이런 크롤링 하는 것들 아마 신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개 과제가 아니죠. 그냥 한 개 자동화 의뢰하는데도 거의 뭐 5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하더라고요. 비싸게는 40만 원까지. 그런 기능들 제가 심화랑 고급에 다 담겨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갈래 후 데이터를 행렬별로 문자 숫자로 섞였을 때 문자만 남기고 숫자는 삭제할 수 있나요? 이게 행별로 문자 숫자가 섞여 있을 때 문자만 남기고 숫자는 삭제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애플님은 이제 다른 이제 사례를 얘기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파워쿼리에서 변환해서 열 나누기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데이터에서 파워쿼리 편집키 들어가면 여기 변환해서 추출 보면 열 분할해서 숫자 대 비숫자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꼭 이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숫자라는 게 여기서 보면 여기 뭐 는 뒤에 있으면 이 변화는 여기 이 셀이 바뀌는 거고 열 추가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추출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서 구문 기호 D 텍스트 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리즌 코드 뒤에 있다 라고 하면 추출해서 구문 기호 D 텍스트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숫자만 추출되게끔. 그래서 파워쿼리 편집기에서는 코딩 없이 어떤 거든 할 수 있으니까 변환이나 열 추가나 어디든 뭐 이거 누른다고 뭐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다양하게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럼 언제든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마스터 탭에서 다른 탭에서는 어떻게 불러와서 표시하는지 다른 탭에서는 어떻게 불러서 표시하는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탭에서 다른 탭? 다른 시 요거는 제가 뭐 나중에 뭐 카페나 블로그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뭐 이게 실시간이라 어제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실시간이랑 어제랑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거 테이블로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방금 파워포리 편집기 가서 매개 변수 만드시면 활용 가능하니까요. 지역 종합 탭에서는 어떻게 지역 여기에서 어떻게 보여준다는 게 요거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태님께서 네, 100만 개 넘어가는 행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까요? 어, 파워쿼리는 우리 엑셀은 사실 여기까지 내려갈 일이 없겠지만 100만 개 데이터가 끝이죠. 100만 개 데이터가 끝인데 파워쿼리에서는 100만 개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실거래 데이터가 2006년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2023년까지 실거래 데이터를 다 종합하면 넘겠죠.
100만 개가. 100만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이 데이터를 파워쿼리 편집기로 들어가서 이제 파워쿼리에서 크롤링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담고 난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사실 하나하나 스프레드시트에 남겨서 볼 건 아니니까 결국은 피벗을 활용해서 종합해서 분석할 거니까 파워쿼리 편집기에서도 아니, 파워쿼리에서도 가능하다. 100만 개가 넘어도 실제로 이 100만 개가 저도 넘어갈 때 대부분 제가 하는 데이터는 100만 개가 넘어갑니다. 실거래나 각종 지역들 다 시계열로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물론 이제 파워쿼리는 가져올 수도 있는데 속도가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오래 걸리겠죠. 이제 그럴 때는 데이터를 잘게 잘게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계열한 데이터다. 이게 월이든 일자든 데이터가 나눠지면 일자별로 다 나누고 이거를 다시 파워쿼리로 다시 한 번 더 종합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그 종합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종합을 한 번 더 분석해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데이터를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한다고 하면 엑셀 파워쿼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100만 개가 아니라 뭐 1000만 개가 넘어도 충분히 분석하고요. 실제로 이걸 바탕으로 피벗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되고 그리고 파워쿼리뿐만 아니라 이제 파워 BI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파워쿼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이제 시각화하는 툴이 따로 있는데 저는 사실 파워 BI는 잘 활용하진 않거든요. 파워 BI는 이제 좀 더 이 파워쿼리에서 편집한 데이터들을 시각화해서 볼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파워 BI를 사용 안 하는 이유는 이 파워쿼리에서는 바로 엑셀로 나오니까 항상 이 데이터는 그냥 가져와서 분석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까지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각종 종합해서 이제 분석해가면서 직접 시뮬레이션 어떤 가설을 해서 시뮬레이션 할 때 이 엑셀에서 하기가 좋은데 파워 BI에서는 이제 시각화에 중점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화라는 게 물론 파워 BI는 굉장히 잘 되긴 합니다. 근데 파워 쿼리, 그러니까 엑셀 안에서도 기본적인 그래프들은 다 되잖아요. 뭐 막대 그래프든 뭐 음, 그래프를 종합해서 보든 기타 등등.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 쿼리에서 엑셀에서 활용을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100만 개가 넘어갔는데 좀 더 시각화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워 BI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니까 이렇게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그 혹시나 질문 있으셔도 카페나 블로그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